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압축률과 최적 탄성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원래 보통 유체역학을 공부하게 되면 얘네가 맨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뒤로 뺐냐? 일단 뭐 문제수는 12문제인가 13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사실 얘네가 알고 보면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처음 해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물리량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주워 먹는 문제인데 처음 해보면 공부해야 되는 문제여서 나중으로 제가 좀 미뤘습니다. 원래 이게 유체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압축률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압축이 얼마나 잘 되냐, 압축이 잘 되는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부피가 작아지는 정도가 압축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압축률이라는 건 베타라고 적고, 먼저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좀 작게 그려서 이런 피스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피스톤에 힘을 줘서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최적은 V1, 압력은 P1일 때 두 번째는 V2, P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배웠으니까 압력은 얘가 클 거고 최적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V2가 작아졌겠죠? 너무 이제 상식적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압축률 베타라는 건 압축 일단 이렇게 설명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최적이 V1에서 힘을 줘서 V2가 됐어요. 그럼 그만큼 최적이 변한 거죠. 우리가 결국 요 차이를 델타 V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뭘 해서 변했냐? 우리가 압력을 P1에서 P2로 바뀌었더니 최적이 변했다. 그러면 얘를 델타 P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얼마나 줘서 최적을 얼마나 변화시켰냐가 압축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는이 아니고 이거 화살표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피스톤이 이만할 때와 피스톤이 더 클 때,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클 때 똑같은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압력도 똑같아요. 근데 최적이 똑같이 V2 빼기 V1 빼기 V2네요. V1 빼기 V2를 했을 때 이 기체와 이 기체의 종류와 압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V 최적 변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기체의 최적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위 최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즉, 그래서 최적을 나눠서 단위 최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0리터짜리 공기를 압축하는 거랑 1리터짜리 공기를 압축하는 거랑 똑같은 힘을 가해도 얘가 100배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기체인데 압축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도 나누기 최적, 부피를 해서 단위 최적인 1리터를 만들어서 똑같이 비교를 해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압축률이라는 건 이렇게 단위 최적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 죄송합니다. 단위 최적을 나눠서 단위 최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자, 최적은 처음이 크고 나중이 작아요. 근데 압력은 처음이 작고 나중이 크단 말이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위에는 양수값이 나오는데 밑에는 무조건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압력 5에서 10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최적이 10에서 5로 줄었는데 압력이 5에서 10으로 늘었습니다. 차이를 해야 되니까 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국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압축률을 부를 때마다 마이너스 몇이라고 써야 되니까 압축률 식에다가
그냥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압축률 베타라는 건 마이너스, 이거 계산할 때 안 중요해요 사실상, 델타 P분의 델타 V인데 여기다가 처음 초기에 최적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압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얘네를 이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분의 델타 P분의 델타 V분의 V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단위를 한번 맞춰 볼게요. 우리가 최적은 세제곱미터, 압력은 파스칼인데 뉴턴 퍼 제곱미터가 파스칼이죠. 파스칼 곱하기 세제곱미터가 되니까 얘네 똑같은 거 삭제되고 결국 남는 건 파스칼 분의 1, 즉 뉴턴 퍼 제곱미터 분의 1인데 얘는 제곱미터 퍼 뉴턴이 돼서 압력의 역수가 되는 거죠. 단위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건 일단 예인데 계산할 때 마이너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요하지만 근데 얘를 이제 쉽게 하려고 우리가 일단 이거 영상 붙이기용인데요. 제가 잘못 강의한 게 있어서 예전에 같은 분이 문의를 하셨었는데도 제가 인지를 못했네요. 이게 제가 그냥 식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설명이 이어지는 걸 잘못했는데, 우리가 압축률을 먼저 보면 우리가 압축률을 이제 베타라고 쓰죠. 그러면 얘 식을 한번 써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분의 V1분의 1 곱하기 최적이 얼마나 변했냐, 압력이 변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강의했던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하게 제가 얘를 V1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나누면 제가 마이너스 V 곱하기 델타 P분의 델타 V, 얘는 이제 비최적이고 얘가 최적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완전 잘못 드렸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쉽게 풀려고 쓰던 방식인데 얘가 얘로 변화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질문 주시더라고요. 일단 너무 죄송하고, 이 영상을 제가 23년 8월인가 올렸는데 지금 알아차린 게 너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저 수정 절대 안 하는데 좀 올리게 됐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얘를 m으로 나눠주면 질량을요, 우리가 어떤 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기존 했던 거랑 똑같이 2분의 5라는 게 있을 때 얘가 분자와 분모가 같은 수를 곱하면 결국 1을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얘의 결과는 결국 2분의 5 그대로 되잖아요. 이거와 똑같이 우리가 질량과 질량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사실 얘의 값도 결국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요 V1에다가 얘를 질량으로 곱해주고라고 해야 될까요? 좀 뒤집어지는 거니까. 잠시만요. 자, 분모도 우리가 질량으로 나눠주고 분자도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결국 V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최적은 세제곱미터가 되고 우리가 질량은 킬로그램이니까요. 얘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얘는 결국 우리가 비최적이라는 걸로 변화하게 되고 그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비최적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분모에도 질량으로 나눠주고 분자에도 질량으로 나눠준다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얘를 잘못 설명드려서 얘도 V1으로 나눠서 1을 만들고 요 설명을 드렸는데 1이 되는 게 요 식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쉽게 풀려고 쓰는 방법인데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 이제 이어 붙이려면 우리가 이제 최적 탄성계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압축률에 반대되는 애를 말해요.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 탄성계수는 압축률과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의 단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압축률의 단위가 파스칼의 마이너스 1승이었어요. 즉 결국 밑에 있는 거니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최적 탄성계수의 단위는 파스칼이 되고 우리가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역수인 관계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최적탄성계수 2는 아까 압축률식을 거꾸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델타 P분의 델타 V였는데 이번에는 델타 V분의 델타 P가 될 거고요. V1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V1을 곱해주면 얘가 최적탄성계수가 되겠죠. 얘도 결국 아까랑 똑같습니다. 얘도 우리가 똑같이 질량으로 각각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결국 마이너스 델타 비체적분의 델타 P 곱하기 델타 비체적이 아니죠. 비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요 비체적이라고 하는 건 밀도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요 비체적 대신 밀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 델타 밀도 로분의 델타 P 곱하기 로라고 적을 수 있게 되고 역수인데 우리가 같은 위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가 있던 게 사라져서 얘는 원래 플러스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값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제가 앞으로도 원래 이 영상을 내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유선배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 배우시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제가 늦게나마 수정글을 좀 올렸습니다. 요거 뒤에는 이제 그냥 원래 있던 영상 뒤에 붙여서 올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게 베타는 V1분의 1 곱하기 델타 P분의 델타 V라고 이것만 외웠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최적탄성계수의 역수에 해당한다. 이게 역수인 건 외웠어야죠 당연히. 역수니까 이거 맞고요. 유체의 압축률이 작을수록 압축하기 힘들다. 맞죠? 압축률이라는 건 클수록 압력을 조금만 줘도 최적이 많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압축이 잘 되는 거고 압축률이 작다는 건 압축하기 힘들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축률은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을 말한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둘게요. 그리고 최적의 감소는 밀도의 감소와 같은 뜻을 갖는다. 이게 틀렸죠? 자, V1 빼기 V2가 최적이 10인 애가 5로 바뀐다고 할게요. 그냥 필요 없이 이런 거. 자, 이만한 애가 이렇게 최적을 줄이면 얘 밀도는 커진 거잖아요. 단위 최적당 킬로그램인데 얘도 10kg이고 얘도 10kg이라면 얘가 밀도가 커졌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인데 3번은 무슨 말이냐? 단위 압력 변화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압력 변화에 따른 최적의 변형률을 말하는 게 압축률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한 거고, 유체의 압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축률 베타는 최적 탄성계수 분의 1이다. 즉 역수이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되게 금방 끝날 거예요. 너무 쉬워서. 자, 최적 탄성계수가 2.1475 곱하기 10의 9파스칼인 물의 최적을 0.25% 압축시키려면 몇 파스칼의 압력이 필요한가? 자, 아까 외운 게 이것만 외웠다고 했죠. 델타 V분의 델타 P. 제가 마이너스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역수니까 2는 V1 곱하기 델타 V분의 델타 P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최적인 V1을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1이구나 라고 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델타 P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적 변화가 0.25%래요. 그럼 0.0025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곱하기 아니죠. 이 값이 2.1475에 10의 9승이 된대요. 그러면 그냥 2.1475 곱하기 10의 9승에
0.0025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압력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53만이 아니네요. 숫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5368만 7500인지 75,000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답은 5.37에 10의 6승 되겠습니다. 앞에가 5.37이 되는 거죠. 뭐 그냥 계산기 두들겨 보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자, 최적 탄성 계수 2가 2 곱하기 10의 9파스칼이다. 최적을 델타 V를 3% 만들려면 몇 메가파스칼, 여기서 낼 수 있는 함정은 이 단위밖에 없어요. 결국 그럼 또 아까처럼 베타는 V1분의 1 곱하기 최적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 변화라고 했을 때 2는 V1 곱하기 델타 V분의 델타 P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V1은 모르면 항상 1이 돼서 무시하시고 2 곱하기 10의 9승은 0.03이죠. 3%니까 의 델타 P다. 그러면 델타 P는 2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03을 하는데 얘 단위가 파스칼이었으니까 메가파스칼로 바꿔주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게 되면 60 메가파스칼이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간단해요. 이게 제일 복잡했던 것 같은데, 자 0.02 최적위를 갖는 액체가 자 V1이 0.02였다. 실린더 속에서 처음에 730kPa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근데 압력이 1030kPa로 증가되었을 때 액체의 최적은 0.019로 좀 줄어들었다. 이때 최적 탄성 계수는 몇 kPa인가? 공부는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계속 써보면 델타 P분의 델타 V니까 2는 이거 2를 외울 필요가 없죠. 거꾸로 쓰면 되니까. 실제로 전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외워서 뒤집어 다시 씁니다.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쓰는데, 자 2를 구하는 건데 V1이 0.02였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델타 V, 델타 P라는 건 사실 압력은 작은 압력에서 큰 압력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식에 우리가 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었어요. 근데 그냥 사실 기사 볼 때는 그런 거 무시하시고 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세요. 그래서 1030 빼기 730은 0.02 빼기 0.019다. 그냥 계산기만 넣어서 뚱땅뚱땅 두들기시면 정답은 6000kPa이 나와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그냥 마이너스 그냥 잊어버리시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다 빼주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물의 최적 탄성 계수가 기가파스칼이다. 이거 여성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우리 그 컴퓨터 용량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나오죠. 메가바이트보다 1000배 크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2가 2.5 기가파스칼이다. 물의 최적 델타 V를 0.01%니까요. 감소시키기 위해선 압력은 얼마의 압력을 가야 되는가?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베타를 안 써도 그냥 D라고 썼네요. 델타 V분의 DP라고 써버리면 이거 그냥 이제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자꾸 원래는 미분을 해야 돼서 자꾸 D를 쓰네요. 델타 P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 값을 넣을 때 처음 값 모르면 무조건 1을 넣을 거고, 그러면 0.01분의 델타 P가 2.5 기가파스칼이다. 근데 물어본 건 얘를 메가파스칼로 쓰라고 했으니까 2.5 기가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바꿔준 다음에 이 0.01을 곱해주면 델타 P가 나오겠죠? 이러면 25 메가파스칼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풀 때 항상 압력 단위 주의하셔야 돼요. 물의 최적을 델타 V를 5% 감소시키려면 델타 P는 얼마인가?
압축률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요거 지금 파스칼의 역수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은 그대로 쓸까요? 또 압축률 문제를 안 풀었던 것 같네요. 1 곱하기 V가 서로 대각선 델타 P가 됩니다.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0.05가 되고 이때 압력을 얼마 가해야 요 놈이 나오냐? 그럼 서로 뒤집어서 델타 P는 0.05 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얘는 킬로파스칼이고 죄송합니다. 얘는 파스칼이고 얘가 지금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푼 다음에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정답은 10의 5승이 나옵니다. 아니면 얘를 그냥 전 이렇게 사실 안 하고 얘를 일단 파스칼로 구해요. 그러면 여기 나온 값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얘가 바로 킬로파스칼로 압력이 나오겠죠. 단위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사실 초보일 땐 좀 어려워가지고 처음부터 다 환산을 해놓고 하던가 나중에 한 번에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압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축률은 최저탄성계수의 역수가 맞죠? 그리고 압축률의 단위는 파스칼이 아니고 파스칼의 역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최적탄성계수가 단위가 파스칼, 압축률은 파스칼의 역수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읽지 않아도 되죠? 근데 밀도와 압축률의 곱은 압력에 대한 밀도의 변화율과 같아요. 밀도와 압축률의 곱은 압력에 대한 밀도의 변화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타는 V1분의 마이너스 절기 곱하기 델타 P분의 델타 V였는데 V는 다 밀도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대신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죠. 델타 P로서 밀도와 압축률의 곱은 요 압력에 대한 밀도의 변화율과 같습니다. 그리고 압축률이 크다는 건 압축이 얼마나 잘 되냐는 거니까 당연히 쉽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고 엄청 많이 나온 것까지는 아닌데 꽤 많이 나오는 문제이며 지금은 그냥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숙지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